네, 안녕하세요. 여울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동백을 그려볼 건데요. 먹그림으로 먼저 그려볼까 해요. 먹그림은 그냥 색깔이 들어가지 않은 먹 자체로만 그리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선 이런 거보다 조금 얄팍한 접시가 좀 필요해요. 물론 큰 거에다가 하면 보통 문이나 붓은 이거보다 더 크죠. 그래서 더 큰 접시가 필요하겠죠. 일단은 먹을 붓 끝에다가 살짝 적셔서 이 정도에서 물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단목을 만들기 위해서는 먹을 끝에서 이렇게 끝까지 바르고 뭐 중간만 바르고 이거 과정을 몇 번 해야 돼서 좀 복잡하고요. 지금은 저희가 문이나를 하는 건 아니라서 그냥 기본적으로만 음, 할 거예요. 자, 우선은 동백에 대해서, 꽃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제가 하는 게 전통적인 문인화는 아니어도 어떤 특정한 꽃을 그리려면, 꽃이나 사물을 그리려면 그것에 대한 특징을 알아야 돼요. 자, 우선 동백꽃잎은 5잎이죠. 보통 이런 식으로 그려요. 그리고 음, 특징이 뭐냐면 약간의 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관 형태의 그 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안쪽이 좀 진하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어두워지면서 이렇게 해서 가운데를 좀 진하게 해주면 관이 표현이 되죠. 간단하게 그리는 방법이에요. 물론 이거는 말라야 더 자세하게 표현이 되고요. 자, 근데 동백을 그릴 때는 그렇게 자세하게, 더군다나 사파로 그릴 때는 그렇게 자세하게 안 그려도 돼요. 그냥 그걸 표현해 주는 건데, 그리고 이렇게 꽃받침이 있겠죠. 그리고 이건 정면이라서 꽃받침을 작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무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동백의 큰 특징은 아마도 이런 수술이겠죠. 이게 진해서 안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수술을 약간의 원형과 비슷한 형태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걸 먹그림을 꽃잎을 연하게 하면 5개의 꽃잎이 있고 이렇게 있고 꽃받침이 있고 여기에 약간의 부채꼴이 아니라 원형이 되는 수술이 이렇게 있죠. 보통 동백의 수술은 이런 식으로 그려요. 그래서 이 주변을 동백꽃잎이 어떤 모양새로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동백의 꽃이 되는데요. 자, 동백은 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파리가 더 좀 중요해요. 동백나무를 보면 잎이 무성하죠. 근데 우리가 이 사파로 표현할 때는 굳이 그 많은 잎을 그릴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러면 동백의 꽃을 이해를 하려면 꽃 모양을 이해를 해야겠죠. 꽃 모양은 매화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비슷해요. 자,
정면일 때는 이렇게 꽃 모양이 5개가 되겠죠. 일정한 크기로 해주면 더 정면을 보는 듯한 느낌이겠죠. 그리고 자, 매화하고 이 동백하고 느낌이 좀 달라야 되잖아요. 매화는 보통 동그랗게 이렇게 해요. 동그랗게 만들어서 어떤 약간의 부드러움도 있죠. 근데 동백의 경우는 동그랗게 안 하고 약간 각진 상태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유가 있어요. 매화는 동그랗게 좀 얇고 부드러운 꽃잎이고요. 동백은 좀 두껍고 살짝 딱딱한, 장미보다 더 딱딱한 잎이에요. 물론 요즘에는 겹동백도 있지만 우리가 그릴 건 기본적인 동백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수술의 차이도 있거든요. 드로잉으로 해보면 매화는 5개의 이파리는 같아요. 자, 이게 정면일 때는 수술이 가운데서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요. 그리고 여기에 점을 찍어주죠. 그리고 위로 올라갔을 때는 위를 향하는 매화일 때는 여기에서 부채꼴로 이렇게 퍼져요. 그리고 측면일 때는 여기서 작은 꽃잎으로 이렇게 부채꼴로 퍼지죠. 자, 근데 이게 동백일 때는, 자, 동백도 만약에 드로잉으로 한다 그러면 꽃잎이 동그란 게 아니라 약간 이런 식으로 꽃잎이 동그란 게 아니라 살짝 타원형이에요. 그리고 이 수술은 여기 끝까지 내려오는데 대신 약간의 동그란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측면으로 가게 되면 어차피 수술 방향은 똑같아요. 근데 동백 같은 경우는 이게 부채형으로 퍼지는 게 아니고 동그랗게 퍼져요. 그래서 그리고 동백은 꽃은 될 수 있으면 이게 드로잉을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복잡해지니까. 자, 이런 식으로 퍼지게 돼 수술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화하고 동백의 차이, 그리고 동백만의 특징을 익혀야 되는 거겠죠. 정면일 때는 이런 식으로 약간 타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고, 이런 식으로 살짝만 저기가 드러나죠, 꽃받침이.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말라야 이게 안 번지는데 지금 막 그려놓은 상태라 번지는 거 감안하고, 자, 우선은 이 끝까지 가야겠죠. 그래야 이게 안쪽에서 시작된다는 게 보이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동백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측면일 때죠. 측면일 때는 물이 너무 많죠. 화선지에 그림을 그리는 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물의 양에 따라서 이 번짐이 달라지기 때문에 농도라던가 번짐을 물로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것도 말라지면 더 색깔이 연해지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할 때는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바로바로 해야 돼서. 그래서
어떤 명암이라든가 이런 거 주기가 힘들죠. 자, 이런 식으로 이쪽을 적게 하면 당연히 수술이 이쪽을 향해야겠죠. 측면이니까. 그래서 매화든 동백이든 꽃잎이 작은 쪽으로 수술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그러면 반대쪽에 꽃받침이 있겠죠. 자, 그렇게 하고 당연히 수술도 원통형으로 약간 여백을 남겨두는 거,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리고 이 측면으로 갈 때는 조금 더 밖으로 나가도 돼요. 만약에 측면도 꼭 저 모습은 아니죠. 더 측면도 있겠죠. 여긴 꽃잎이 크고 이렇게까지 가고 안쪽에서 작게 올 때 있죠. 그러면 이럴 때는 수술이 약간의 여백을 두고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어떤 입체형을 표현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고 끄트머리 반대쪽에 조금 더 넓게 꽃받침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동백을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꽃을 바탕으로 해서 동백 나무를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동백은 잎이 더 모성하고 잎을 더 많이 그려야 되죠. 근데 자, 동백을 보면 보통 우리가 나무를 그릴 때는 이렇게 가지가 있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장미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안 그리죠. 대부분 하나 있고 다른 쪽에서 하나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리죠. 근데 동백의 경우는 잎이 무성한 이유가, 자, 가지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를 그리고 또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계속 연결이 돼서 여기에서 또 나와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쪽에서 나온 것도 겹치고 이렇게 해서 모성한 잎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파로 그릴 때는 굳이 이렇게 많은 잎을 그릴 필요는 없고요. 나 이제 잎을 연습을 해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건 이 꽃봉울이에요. 꽃봉울이, 이제 꽃 모양도 이런 모양이 있지만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봉우리들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먹으로 설명하지만 이거는 물감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봉우리를 만들어 주고 여기에서 좀 더 진한 색으로 이렇게 꽃받침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제 이게 물감으로 하면 표현이 더 빨리 보이고 얘는 말라야 보이는데 물감으로 하면 바로바로 보이겠죠. 자, 그래서 꽃봉오리 모양도 이제 막 머무른 거 하고 이런 식의, 그 다음에 피기 시작하는 거 이런 식으로 피죠. 그리고 안쪽에서 어느 정도 꽃잎이 벌어진 거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 여기에서 수술이 보이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꽃받침.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가 그리고 싶은 것들을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그 꽃 모습을 동백이 이제 피면 봉우리 진 거, 그 다음에 이파리들의 연결,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집에 와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그려보는 것도 하나의 연습이 될 거예요. 나뭇가지에서 이파리가 올라온 그런, 이런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동백꽃이 이렇게 피고, 거의 매화죠. 이렇게 동백이 폈다면 이파리를 좀 그려줘야겠죠. 이파리는 꽃보단 조금 더 진하게. 이파리는 아시겠지만 그렇게 넓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이 주변을 채워줘야 돼요. 근데 먹으로 그릴 때는 똑같은 먹색이면 서로 겹쳤을 때 이파리로 안 보이죠. 그래서 하나는 조금 더 연하게, 그리고 여기에서 또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꽃 하나에 이파리들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옆으로 핀 꽃을 이렇게 그려준다면, 여기다가도 역시 아래로 향하는 것도 있을 거고, 옆에서 이렇게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단 동백은 이렇게 가지 하나에 이렇게 하나씩만 있는 게 아니라 연결돼서 계속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돼요. 그냥 저 이파리가 원래 이런 식으로 해서 3개, 4개씩 연결된다는 생각은 버리고, 이거에 매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변을 꽉 채운다라는 생각만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 정도 하면 꽃잎을 그렸던 게 좀 마르겠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수술을 그려주는 거죠. 이렇게 마르고 나면 확실히 그리는 게 번지지 않고 좋죠.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동백처럼 보이죠. 이것도 역시 이렇게 그려주면 동백처럼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이런 사이사이로 이런 따로 나온 것들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지를 그려서 만들어주면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더 그리고 싶으면 이렇게 가지를 그려서 이파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런 식의 봉우리도 좀 만들어주고, 아래로 향하는 꽃도 좀 그려준다면, 이렇게 했으면 여기다가 이제 이
물감이 마를 때까지 다른 것들을 그려주면 조금 낫겠죠. 그래서 꽃을 먼저 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꽃을 그리고 나서 이런 이파리들은 나중에 꽃 안에 저 물감이 마를 때까지 살짝살짝 그려주면 더 편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가끔 핀 가지도 있는 것도 괜찮아요. 이 꽃봉오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드로잉으로 봉오리를 표시해줘도 재밌겠죠. 이런 거는 역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려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동백의 기본을 갔거든요. 그럼 이제 칼라로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칼라로 할 때는 이게 사파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단목을 사용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파라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나무는 갈피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갈피를 이용해서 명암을 만들어 주고, 자, 제가 일부러 다른 장에다 안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 칼라로 다시 넣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는 건데요. 저는 무늬나를 그리는 게 아니라 무늬나를 응용해서 사파를 그리는 거예요. 자꾸 어느 분들이 무늬나를 기준으로 해서 태클을 거시는데 저는 무늬나 아닙니다. 무늬나를 이용한 사파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가지를 만들어 줘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칼라로 넣을 거예요. 즉 이 흑백하고 칼라에 좀 접점을 만들 거거든요. 자, 대충 여기까지만 해놓고 위쪽을 칼라로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칼라로 한번 꽃하고 만들어 볼까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붓들이 영 마음에 안 들어서. 자, 여기에서 이제 꽃은 약간 빨간색이죠. 그래서 조금 너무 진하지 않는 일반 빨강을 쓸 거예요. 그리고 안쪽에 좀 진한 거를 살짝 묻힐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위쪽으로 향하는 꽃잎 살짝 번지면 더 좋아요. 번지는 효과로.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정면을 그려 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는 위를 바라보고 있는
여기는 이쪽 옆을 바라보고 있는. 자, 이렇게 해서 꽃은 4송이만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파리하고 등등을 그려야겠죠. 초록은 항상 섞어서 쓴다고 했죠. 일단은 대부분 동백의 잎은 찐초록이에요. 봄에도 새로 난 가지에서 올라온 새 잎만 연두색이고요. 기본적으로 겨울을 버텼던 건 진한 색이라서. 자, 이렇게 해주고, 네, 진한 색이 안 나왔네요. 이렇게 가고 이파리를 이제 그려줘야겠죠. 일단 꽃 주변부터 그려요. 이런 식으로 꽃 주변에서부터 이파리를 이렇게 그려주고, 다 뭐 밑으로 향하고 이런 거는 아니겠죠. 위로 향하는 이파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파리 그릴 때는 같은 색의 연계보다는 가끔 이렇게 진한 색도 있고 연한 색도 있고,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안쪽에 먼저 보이시죠? 연두색으로 하고 바깥쪽에 끄트머리 쪽에 진한 색으로 해주면 이게 그릴 때마다 진한 색이 조금씩 달아지고 연두색이 나오게 돼요. 이거를 이제 이 가지를 지금 어디서 나오는지 모를 것 같은 이 가지를 가려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파리가 좀 있으면 가려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준비는 해 놓고, 여기서 이파리로 얘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끔, 줄기가 어디서 있는지 모르게끔 가려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동백의 모습은 갖춰졌죠. 이파리까지. 이런 식으로 동백을 한번 좀 조잡하긴 하네요. 같이 연결을 하다가 보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안에 수술을 그려줘야겠죠. 근데 수술의 경우는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먹으로 그려도 되거든요. 근데 먹보다는 그냥 꽃이 어느 정도 말랐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원형 틀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정면인 경우는 동그랗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조금 더 낫겠죠.
이렇게 하면 끝나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노란색을 안쪽에다 이렇게. 노란색을 먼저 칠해 놓고 나중에 이 수술을 그려줘야 되는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걸 까먹었어. 일단 보면 이 동백이 어느 정도 꽃이 정말로 만개했을 때 보면 이 동백 주변에 꽃가루가 정말 꽃잎에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수술은 노란색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마르면서 안쪽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저게 이제 스며드는 동안 이 조잡한 이거에 대해서 하얀색을 좀 칠할 거예요. 만약에 칠해 놓은 물감이 말랐을 때는 내가 이제 그릴 붓에 물감이 좀 많은, 물이 좀 많으면 스며들거든요. 저 초록색에. 그래서 하얀색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물을 조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스며들죠. 이런 식으로 너무 진하지 않게 살짝만 보이게 그러다가도 또 물감이 진해지면 하얗게 확 드러나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살짝만 해줘도 좋아요. 이렇게 하얀색을 살짝 해주면 약간 빛의 이파리의 결정들이 나오겠죠. 이것도 마르면 안 보이는 것도 있을 거예요. 뒤에 있는 건 놔둬버리고요. 자, 이런 식으로 대충 이제 동백은 끝났어요. 그럼 여기에서 약간의 보충을 해줘야겠죠. 이런 어색한 가지들에 선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어 있는 가지들 있죠. 동떨어져 있는 가지들의 연결선을 좀 만들어 줘야 돼요. 다 됐다면 이제 여기에서 이런 여기 이제 조금 점을 좀 찍어서 수술을 표현을 더 확실하게 해줘야겠죠. 이거는 이제 원래 노란색을 먼저 했으면 필요 없는 작업인데 제가 설명하다 잊어버려서 더 쓸데없는 짓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노란색이 마른 다음에 이거를 했다면 이 작업이 필요 없겠죠. 물이 많아서 아직 안 말라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동백이 그려졌죠. 원래는 제가 기획한 게 이게 아닌데 설명하면서 그리다가 보니까 제멋대로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동백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어색하면 생물감으로 가려버리면 돼요. 물론
생물감을 사용하면서 물의 양이 좀 중요하겠죠. 물이 너무 많으면 번지는, 그래서 가려지지 않는, 이런 식으로 가려져요. 그래서 어색한 것들은 생물감으로 살짝 가려주면 좀 낫겠죠. 원래 하려고 했던 디자인은 이게 아닌데, 하다가 보니 그냥 무심코 설명하면서 가다가 보니까 저 모양이 나와 버렸어요. 여기 약간 밝은 색도 들어가야겠죠. 어색한 부분에 다른 색으로 이렇게 덮어주면 잎이 무성한 동백나무도 표현이 되면서 내가 잘못 그린 부분도 덮고, 여기에 이제 뭐 무늬나라면 갈필도 상관없고, 그래서 굳이 이런 식으로 좀 어색한 부분들은 생물감으로 좀 덮어도 되겠죠. 그리고 이런 밝은 색을 사용해서 이렇게 그렸다면 굳이 하얀색으로 저걸 그릴 필요 없고요. 이렇게 물감을 생물감하고 말린 물감을 적절히 이용해서 내가 잘못 그린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덮고 또 새로운 구도를 만들어내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동백이 피어 있는 모습을 먹물하고 물감하고 다시 그려봤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할만하겠죠. 물론 동백꽃이 많은 것도 예쁘겠지만 적당히 한두 개만 피어 있고, 그리고 동백꽃이 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파리를 많이 하고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동백을 그려봤는데요. 디자인이 그렇게 예쁘지는 않아요. 원래는 이렇게 가서 딱 꽃 세 송이만 피어 있는 걸 그리려고 했는데 그리다가 보니까 복잡해졌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동백 그리 연습을 하기에는 그닥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먹물로 그리는 거, 그 다음에 물감으로 그리는 거, 이걸 병행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사실은 얘는 따로 뺐어야 되는데.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여울이었습니다.